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 에피타임 예스 P2P 양훈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오늘 월요일, 월요병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일요일 저녁부터 참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양혜심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네. 월요병이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왜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P2P 개인 투자자님을 만나는 네. 시간 너무너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네. 힘들 틈이 없습니다. 유난히 피곤해 보이시는 거는 아닙니다. 제 기분 탓인가 봐요. 기다려서 지쳐서 기다리다가. 네, 말씀해주신 대로 매주 월요일에는 P2P 개인 투자자분들을 모시고 생생한 투자 경험담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P2P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 P2P 금융몰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후에 P2P에 대한 궁금증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재테크 에피타임 예스 P2P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네, 재테크캐피탈 예스 P2P 월요일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헬로펀팅 최수석 부사장님 그리고 개인 투자자 김보람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특히 양MC님이 네. 유난히 기다렸다고 하는 김보람 개인 네, 투자자님 자리에 오셨는데요.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올해 이제 30대 초반이고 직장 생활은 대략 한 8년 차 정도 된 아직은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입니다. 네. 네. 8년 차면은 차의 초년생은 아닌 것 같은데요. 8년 되셨으면은 재테크를 아마 지금도 분명 하고 계실 거고. 네, 네. 그 김보람 개인 투자자님의 첫 재테크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제 인생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직장을 잡다 보니까 그때 한 3년 차까지는 적금 풍차 돌리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든 다음에 4년 차부터 이제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의 이제 중위험군에 대해서 네. 일부 투자를 했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조금 안타깝게도 일부 손실이 있어서 네. 주식은 좀 포기를 하고 펀드와 채권 위주로 좀 투자를 했습니다. 펀드나 채권으로 좀 재테크 시작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수석 부사장님, 이 네. 펀드나 채권을 투자할 때 혹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거하고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 펀드를 매입하는 것은 간접 투자고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직접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투자의 비용과 이제 위험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채권 펀드를 증권회사 등을 통해서 이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펀드 보수만 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투자 비용이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본인이 분석하고 그다음에 또 채권 매입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투자 리스크 분석 측면에서 채권 펀드는 전문가인 증권사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분석을 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좀 더 적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부사장님. 네. 우리 개인 투자자님께서는 네. 맨 처음에 적금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은 펀드, 네, 채권, 채권. 그리고 P2P까지 이렇게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회초년생의 네. 그 사회초년생의 종잣 좀 만들기. 네. 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사회초년생 하면 보통 30대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30대 분들은 이제 100세 시대 얘기 나오니까 앞으로 70년 이상을 이렇게 이제 사신다고 봤을 때 종잣돈 만들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잣돈 만들기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70년 인생이 또 결정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종잣돈을 만듦에 있어서 처음에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때 한 3년 정도는 강제저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제저축.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풍차 돌리기처럼 적금을 통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첫 달은 10만 원, 그 다음 달은 또 10만 원짜리 하나 더 들어서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좀 본인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렇게 좀 그 종잣돈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자라는 함수를 생각할 때 수입의 규모가 아니고 지출을 얼마나 잘 통제하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종잣돈을 만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한 100으로 생각한다면은 20%는 안전한 그런 적금 정도로 물론 금리는 낮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세금이 혜택 있는 세금 모델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30% 정도는 아무래도 주택과 관련 있는 뭐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런 쪽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도 괜찮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50% 정도는 P2P와 같은 이런 수익이 높은 그런 상품에 투자하시면서 종잣돈을 먼저 잘 만드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P2P 개인 투자자분으로 모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P2P 투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 김보람 투자자님께서는 P2P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재테크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인터넷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전기 자전거를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향후 이제 부동산 실물 투자를 좀 개인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공부와 그리고 예행 연습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서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 네. 부천아님, 네. 이 말고 이 이외에 P2P 투자 정보를 아주 잘 배우고 알 수 있는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자리죠. 이 한경 노리고 질문하신 아웃TV의 것 같아요. 네. 네, 한경 아웃TV의 재테크 에피타임 SP2P 이거를 꾸준히 시청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되는 P2P의 고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좋은 투자 상품도 많이 소개해 주시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여러 가지 그 투자자 카페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쪽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는 P2P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투자자 모임 또는 이런 팜플렛 그리고 또 P2P 회사에서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면은 투자 가이드 등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은 아주 또 능력 있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 김보람 개인 투자자님의 P2P 투자 사례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얼마나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P2P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실제 투자를 시작하기 한 3, 4개월 정도 해서 각종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알아보는 그런 공부를 한 다음에 미리 공부를 좀 하셨군요. 네네. 네. 그래서 실제 투자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략 한 7개월 정도 된 시점입니다. 네. 투자 상품은 현재까지 했을 때 120에서 130개 정도의 이제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투자 수익률과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세후 10에서 12%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수익을 노리다 보면 이제 그와 관련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PF 상품의 최대 50% 정도 그리고 NPL 또는 법원 배당금 상품군의 최대 20% 네. 그리고 동산의 10% 기타 이제 상품군에 해서 최대 20% 정도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부사장님, 네. NPL은 네. 제가 좀 많이 여태까지 그 핀스트리트 방송하면서 네. 들었던 용어고요. 네. ABL이라는 용어가 지금 예, 처음 예. 나온 것 같습니다. ABL은 어떤 거죠? 예. 이제 NPL은 non performing loan 해가지고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이자가 또는 원금이 날짜가 지났는데 3개월 이상 들어오지 않는 부실 대출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실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ABL은 이제 어셋백 론 해가지고 자산 담보부 대출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들, 네. 간단한 예를 들면 아파트 개발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분양대금 수입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그 미래에 들어올 분양대금 수입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유동화시켜서 증권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받는 게 ABL 투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오늘 나와주신 개인 투자자님께서는 주로 동산 20% 외에는 대개가 부동산 상품, 네, 부동산 부동산. NPL 상품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수석 부자장님이 보시기에 이 개인 투자자님의 투자 포트폴리오 네. 어떻다고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쪽에 한 80%, 네. 그다음에 동산 쪽에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투자의 원칙, 포트폴리오 원칙이죠. 분산 투자. 그쪽을 제대로 잘 지키시고 있고, 그다음에 또 수익률 측면에서도 안분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리스크와 위험성과 수익률을 적절히 안분하고 계셔가지고 네. 아마 대부분 상품도 아주 투자 성과가 좋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고수익을 원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쪽에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했듯이 그렇네요. 지금 네, 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실물 투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 그 공부와 그리고 실제 그 투자 감각을 기를 수 있다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한 편입니다. 지금 그러면 간접 네. 투자를 하겠지만 나중에는 직접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오. P2P 부동산 이렇게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추셨군요. 네. 네. 네,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김보람 개인 투자자님처럼 좀 부동산 담보 상품을 접근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 담보니까 담보를 잘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담보의 안정성 측면인데요. 그 해당 담보를 나중에 혹시 대출을 받는 차입자가 나중에 대출을 갚지 않으실 상황이 되더라도 그 담보를 처분해서 충분하게 우리의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그거를 판단해 봐야 될 거고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상환 재원이죠. 상환 재원이요. 상환 재원요. 네. 만기가 됐을 때 충분하게 그 상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그 담보의 안정성과 상환 재원의 명확성 그 두 가지를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우리 김보람 개인 투자자님은 네. 그 투자 카페에서 별명이 별명이 예, 인간 스캐너. 인간 스캐너. 분석 머신. 분석 머신. 얼마나 그 투자 상품에 대한 분석을 깐깐하게 잘 하시는지 어떻게 이런 별명이 붙게 된지요? 좀 너무 과찬을 해주신 것 같고 인간 스캐너.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군 복무 시절에 네. 좀 지역 분석 쪽에서 업무를 몇 년 정도 했었고 오. 실제 전역 이후에도 제가 이와 비슷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했던 일이 그 지역에 CCTV가 총 몇 대가 분포가 돼 있고 최근 5년 동안 범죄 발생률은 몇 프로였고 이런 모든 데이터를 오버를 시킨 다음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네.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P2P를 시작하면서도 아무래도 그 직업병 때문에 그런 이제 스타일을 지향하게 됐고 제가 부동산 PF 상품에 대해서 주로 스캔글이라고 해서 이제 네. 상품 분석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고수익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회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좀 더 고견을 듣고자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올리는 편이고 되게 분석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차주의 신용도 네. 신용 등급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해당 사업지의 입지 조건이라고 해서 뭐 상권이 어떻게 돼 있고 기타 이제 인구가 얼마씩 분포가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PF다 보니까 또 준공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런 시공사의 그런 시행 능력 평가 순위 네.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 제가 또 직접 가보면 좋겠지만 가볼 수가 없을 때는 제가 주변 인근의 공인중개사 기본적으로 최소 3군데는 전화를 꼭 해서 물어보는 편입니다. 아니, 그 전화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은 어떤 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직접 가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가볼 네.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개사 분들한테는 이제 업체에서 제시하는 예상 분양가가 과연 적절한지 실제 이런 부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가격이 높다 낮다 그리고 적절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로 물어보는 다시 한번 편입니다. 또 보는군요, 그거를. 네. 부동산 상품을 투자할 때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네. 종종 들었는데 바로 당사자가 여기 나와 계셨네요. 간접 투자하시면서 현장에 나가시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최수석 부장님이 보시기에 이 김보람 개인 투자자님의 투자 네. 성향이라든지 네. 좀 어떤가요? 빠짐없이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김보람 개인 투자자님은 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직업을 좀 추정해 보자면은 아마 그 GIS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의 전문가가 아니신가. 그야말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뜰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좋은 직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부동산 PF 상품은 여러 가지 그 개발 사업을 통해서 분양을 통해서 또는 또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상품인데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사업 수행 능력, 거기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해당 대상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게 확실해야만이 상환 재원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김보람 투자님처럼 그런 걸 다 아까 계속 보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를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또 필요하시면 현장도 가보시고 예. 아니면 또 시간이 안 되시고 그러면은 중개업소까지 전화를 해보신다. 대단한 그런 아주 그 투자자분으로서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그런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동산 PF 상품 투자하실 때는 네. 우리 김보람 투자자님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높은 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까 투자 프로세스를 아까 쭉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 중에서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시 여기게 보는 건 어떤 거죠? 부동산 PF 상품은 현존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 미래 가치가 과연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F 상품의 가장 큰 부분은 준공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준공 리스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준공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투자 시점에서 공정률은 아무리 못해도 30% 이상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좀 고려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보람 개인 투자자님께서는 아무래도 부동산 PF 상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P2P 상품도 좀 그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개인 투자자분이 P2P 투자 상품을 고를 때 어떤 걸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P2P 투자 상품을 고를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을 혹하지 말고 제대로 된 상품을 골라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게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P2P 회사의 평판 그리고 연체율이나 부실률 등을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공하려는 그 상품의 두 번째로서는 제공하려는 상품의 어떤 자금 용도 부분도 이제 면밀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 자금이 제대로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추정과 그다음 거기에 대한 증빙 그리고 나중에 또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체크 포인트 세 번째는 담보라든가 이런 차주의 신용 등급이 얼마나 좋은가 그 부분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상환 재원이 그야말로 확실한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부분인가 그런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김보람 개인 투자자님은 네. 아까 전에 네. 7개월 동안이라고 했죠. 7개월 7개월 동안 동안. 120개에서 한 130개 그렇죠. 상품에. 네. 그러니까 안 좋으면은 한 번 하고 안 했을 텐데 120번, 130번 했다는 거는 뭔가 P2P의 장점,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된 거죠?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목표가 향후 부동산 실물 투자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 P2P라는 재테크 수단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단돈 10,000원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실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와 병행해서 공부와 그리고 투자 감각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상품 설명을 정말 업체에서 그 디테일하게 다 표현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CS 문의를 하게 되면 1대1 과외 선생님이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향후에 부동산에 실물로 직접 투자하기 전에 네. 좀 미리 예행 연습 굉장히 개념으로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수석 부사장님, 네. 아무래도 부동산 직접 투자와 그리고 네. P2P를 통해서 부동산 담보 네. 투자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직접 투자는 부동산 자체가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자금이 필요합니다. 대출 같은 그런 레버리지를 활용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이제 종잣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출 억제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 더 큰 종잣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면서 부동산을 느껴볼 수 있는 10,000원, 10만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 간접 투자를 꾸준히 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쌓으시면은 나중에 실제로 실행할 때 굉장히 큰 그런 경험을 얻고 출발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펀드의 규모가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이제 주식형 펀드의 규모를 초과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직접 투자보다는 이제 간접 투자가 더 대세로 흘러갈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저희가 일반적인 다른 P2P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이 궁금해서 매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진행됐을지 함께 보시죠. 네, 와우스타 P2P 설문입니다. 투자를 결정짓는 기준은 첫 번째, 플랫폼 신뢰도 41.48%, 뒤를 이어서 안정성, 수익률, 투자 기간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신뢰도가 1등으로 나왔는데 네. 우리 김보람 개인 투자자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P2P라는 게 결국에 대출자와 투자자를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중개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의 신뢰도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최수석 부사장님께서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업체 네. 안정성을 어떻게 네. 검증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한국 P2P 금융협회에 가입돼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P2P 금융협회에 가입하려면은 여러 가지 업체의 어떤 자금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상품을 구성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 대한 어떤 공인회계사분들의 실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이제 금융당국에서 정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확인받고 거기를 통과해야만이 오케이 사인이 나야만이 P2P 금융협회에 가입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은 검증 절차를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업체의 연체나 부실률 당연히 확인해봐야 됩니다. 각 회사들의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기관 투자가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관 투자가가 투자를 했다는 것은 그 회사를 검증하고 상품을 검증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네. 네, 김보람 개인 투자자님은 오늘 헬로펀딩 부사장님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네. 평소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셨다면 한 가지만 좀 질문해 주시죠. 최근에 부사장님께서 그 펀딩 디자이너라는 그런 네. 내용의 칼럼을 연재하신 걸 읽어봤는데 네.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다른 신규 직종이 아닌가 네.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감명을 받았고 또 펀딩 디자이너라는 게 결국에는 이 겨누다는 대출자와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 이 네. 둘을 연결시켜주는 네.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과정을 어떻게 혹시 성사를 시키시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뭐 저희 회사의 영업 기밀입니다만은 우리 김보람 개인 투자자께서 여쭤보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P2P 회사에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들을 같이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된다든가 또는 되더라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어떤 금융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이 정도 투자하면 이 정도로 내가 투자해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게까지 확인이 됐을 때 저희들이 상품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펀딩 디자이너 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큰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P2P 투자자로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P2P 나도 좀 해봐야겠다는 후배 P2P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간략하게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카페에서 읽은 글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이 우리가 인터넷으로 노트북을 살 때 정말 인터넷을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하고 실제 매장에 가서 노트북이 디자인이 뭐 화면과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걸 다 확인하시는데 노트북에 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P2P는 그보다 더 큰 금액을 그렇죠. 투자할 수도 금액이 있기 들어가는데. 때문에 정말 그런 노트북을 고르는 심정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0분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진행하는지 잘 짧죠?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수석 부사장님, 그다음에 김보람 개인 투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